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중부지방에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서울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특히 집안 침하와 정전 등 각종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네, 지난 밤사이 지하철 역사와 선로 등에 빗물이 들어차면서 열차가 곳곳에서 멈춰섰고 도로 침수 지역도 늘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비가 서울 남부와 경기 남부 지역에 집중되면서 많은 피해를 남겼는데요. 7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되는 등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와 함께 자세한 우리 지역 비 피해 상황과 기상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먼저 밤사이 비가 많이 내린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에서도 어제부터 내린 폭우로 인해서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어제 한때 부평 사거리 일대도 물에 잠기면서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현장 상황 살펴보죠. 이재필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침수 피해를 입었던 부평구청역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도로는 어제 내린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졌던 곳인데요. 현재는 비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인접한 굴포천도 평소보다 수위가 많이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 2시 인천 앞바다의 수위가 가장 높은 만조였는데요.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하천이 범람할 것으로 우려됐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부터 현재까지 인천 지역에 적게는 40mm에서 많게는 270mm까지 비가 내렸는데요. 특히 부평 지역에 273mm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지자체에 접수된 인천 지역 피해는 모두 277건인데요. 특히 부평 지역이 12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주요 피해 상황 살펴보면 계양구의 한 주택이 침수돼 일가족 4명이 인근 숙박업소로 대피했습니다. 또 중구의 한 연립주택의 경우 옹벽이 붕괴될 조짐을 보여 주민 34명이 대피했는데요. 현재 인천시를 포함한 인천 지역 지자체는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상황 종료 시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방침인데요. 유정복 인천시장도 휴가 기간인데 시청으로 출근해 조금 전인 오전 9시부터 재난상황 보고를 받고 정부 차원의 긴급점검회의와 군구 긴급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모든 학교들의 등교 시간은 오전 11시로 조정됐는데요. 오늘과 내일까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는 많게는 300mm의 강한 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굴포천역 사거리에서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이재필 기자가 현장 상황 잘 설명해줬습니다. 이번엔 경기도 부천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천 역시 어제부터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특히 부천은 심곡천을 비롯해 베르네천 등 도심 하천이 많은 곳입니다. 네, 현재 최은경 부천시의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역구가 부천의 오정구 지역인 것으로 압니다.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이기도 한데 밤사이 베르네천이 한때 범람 위기였다고 하던데요.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저희 여월동 이 성곡동 쪽에 비가 많이 오면 항상 베르네부터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 7시경 집중 폭우가 쏟아지길래 베르네에 나가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조깅 코스가 다 잠겨있고 다리 밑에까지 물이 찰랑거리고 아주 거세게 흘러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르네천이 워낙 깊이 파여있는 개울 같은 코스인데 그 저류조가 있어요. 다행히 여월체육공원을 만들면서 저류조를 지어놨기 때문에 베르네가 넘칠 위기는 아니었고 저류조로 50% 이상 물이 흘러들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 의원님이 현장의 상황을 생생하게 목격하신 것 같은데요. 그나마 저류조가 설치돼 있어서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젯밤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 사거리도 한때 침수 피해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상황 궁금한데요. 까치울역 3번 출구는 엘리베이터도 고장났다고 하던데요. 어제 한 8시경에 3번 출구, 까치울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가 멈추고 그 3번 출구 입구가 물에 잠기는 상황이었고요. 펌프로 물을 퍼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까치울역에서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도로가 많이 잠기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나가보았을 때는 배수구가 빗물의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낙엽 등
바람으로 막혀서 길이 잠긴 것 같습니다. 네, 밤사이 시청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둘러보시기에 좀 어땠습니까? 제가 나가보았을 때도 마을 주민 두 분께서 배수구를 청소하고 있는 중이셨고요. 그리고 저류조 관계자도 나오셔서 밤새 비를 맞으면서 추위를 살펴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는 동 직원들이나 시청 365 안전센터나 모두 밤을 새면서 주민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듯하여서 좋았습니다. 네, 부천 지역에서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수관거 정비, 또 저류조가 추가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의원, 시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챙길 계획이신가요? 저희 마을도 사실은 저류조가 생기면서 원종동 쪽 저지대가 침수가 사라졌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저류조 설치를 많이 해서 침수되는 지역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고, 큰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으면 주위 배수구부터 살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세한 비구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기상청 초단기 강수 예측 레이더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면 서해안에서 계속해서 비구름이 유입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서울 이남 지역,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대 형성돼 있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면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비구름입니다. 네, 어제 밤부터 이런 강한 비구름이 밀려들면서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영서 지역에 많은 비를 뿌렸는데요. 아침이 되면서 집중호우 지역은 줄었지만 오후까지 비가 계속해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해안에서 계속해서 비구름이 유입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비구름대가 동서로 넓고 좁게 분포되어 있는 탓에 중부 지역의 집중호우가 이번 주 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당국은 특히 비구름 폭이 좁아 지형에 따라 국지적인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현재 보고 계신 기상청 초단기 강수 예측 레이더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면 서해안에서 계속해서 비구름대가 유입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서울 이남 지역,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대 형성돼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시간당 5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지역인데요. 네, 어제 밤사이에 비해 집중호우 지역은 줄었지만 오후까지 비가 계속해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해안에서 계속해서 비구름이 유입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비구름대가 동서로 넓고 좁게 분포되어 있는 탓에 중부 지역의 집중호우가 이번 주 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현장 영상 살펴보시죠. 네, 지금 비가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차가 거의 물에 잠겨서 운행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성인 남성인데도 무릎까지 높이가 차 있는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차도 침수가 된 상태고 사람들도 이렇게 물에 거의 잠긴 채 차를 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수도에서 물이 역류하는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서울 노들로 여의상류 한강대교 양방향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향후 기상 상황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 서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지역엔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밤사이 서울 강남구와 동작구 일대에는 침수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네, 현재 우리 지역의 상황 살펴보죠. 서울시 은평구 불광천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 네, 김진재 기자. 네, 지금 현장 상황이 좋지 않은 관계로 향후 기상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도권에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추가로 300mm까지 비가 더 내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네, 중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는데 비가 언제까지 또 얼마나 더 내릴지 궁금합니다. 좀 어떻습니까? 네, 그 8일과 9일 중부지방 많은 비가 내릴 거고요. 잠시 오후에 소강 상태 들다가 또 9일과 10일, 그 수요일과 목요일 또 역시 계속해서 중부지방 중심으로 또 많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체 전선은 어찌됐건
그 12일과 13일은 충청도와 전라남북도, 경상도 일부 지방에 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13일 오후부터 14일까지는 좀 잦아들었다가 다시 15일 월요일부터 16일 사이에 서울, 경기, 강원, 영서, 또 충청도, 전라남북도 등지에 정체전선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어찌됐건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1일까지는 주로 중부지방, 그 다음에 12일과 13일은 충청도 지방, 15일과 16일은 중부지방과 남부지방까지 비가 예상이 되는데, 이번 8일과 9일처럼 그 후반기에 그렇게 많은 비는 우려가 되지 않지만 어찌됐건 남쪽에 부족한 비가 이 15일과 16일 사이에 좀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들은 것처럼 비가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고 앞으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남역 등 도심의 피해가 특히 컸던 것 같습니다. 물이 역류한 지역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지난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 초여름에 원래의 장마가 나타났고요. 이번에는 8월 하순부터 대개 9월 상순에 두 번째 또 정체전선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걸 가을 장마 또는 2차 장마라고 하는데, 이 2차 장마가 평년보다 빨리 나타났거든요. 그런 특징이 있고, 이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더운 공기 사이의 그 대립 상태에서 정체전선인데, 이렇게 그 폭염 속에 덮여 있다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올 때 나타나는 그 2차 장마 때 어제와 오늘 사이에 중부지방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렇게 그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 이유는 매우 좁은 지역에 오랜 시간 정체전선이 머무르면서 강한 비구름이 발달했기 때문에 특히 서울, 경기 남부 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고, 특히 서울에서는 400mm가 넘는 비가 내려서 큰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네, 본부장님, 그런데요. 비 피해가 지역마다 조금 달랐습니다. 유독 서울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지역에 집중된 것 같은데요. 반면 양천구나 은평구 등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 피해가 적었습니다. 같은 서울 하늘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을 덮는 그런 비구름은 없고요. 되게 좀 폭이 넓게 비구름들이 지나는데, 이번 정체전선상에서는 남부로 폭이 매우 좁은 그런 그 비구름이 발생을 했거든요. 남북 간의 비구름의 폭이 매우 좁아서 강남에는 비가 퍼붓는데, 어제 오전에 비가 내렸던 강북은 뭐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정도로 큰 편차를 보인 게 이번 정체전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심 물난리 대책 마련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수관거 정비나 대형 저류 시설도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데 당부 사항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철에 비가 내리는 원인은 크게 초여름의 그 장마, 원래 의미의 장마 때 많은 비가 내리고요. 그래서 6월 하순과 7월 하순 사이 약 한 달간 사이에 그 장마 때도 남부에는 그렇게 큰 비가 내리지 않았고,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고요. 그러한 그 초여름 장마가 끝난 뒤에도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게 우리나라 원래 여름철 강수 특징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태풍이 왔을 때 많은 비를 가져옵니다. 그런 형태인데, 장마가 초여름 장마 끝났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비가 끝났다, 비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큰 오산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어제와 오늘 새벽까지 인천과 부천 지역에 비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부천에도 많은 비가 내려서 걱정을 키웠습니다. 잠시 전 조용희 부천시장 전화로 직접 연결해서 부천 지역의 피해 상황을 확인해 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밤사이 부천에도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부천 지역의 피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 365 센터에서 이제 밤새 부천 지역 전체를 좀 그 상황을 공유하고 있고요. 어제 내동 약대 오거리 쪽에 병원 건물 지하가 침수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1시 반쯤에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 공급이 되었고, 소방서에서는 침수된 지하 물 퍼내는 작업을 좀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도로 침수된 부분들을 각 동에서 파악을 해서 시와 함께 상황을 공유하고 침수된 부분 조치를 하고, 또 산비탈의 비탈지들, 경사지들 이런 데 잘 살피고 그렇게 조치를 해왔습니다. 네, 현장 상황 계속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약대오거리 병원 건물 지하도 침수돼서 배수 조치하고 있다는 상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 집중 점검 지역이 어떤지 또 상황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 이제 원도심 지역의 하천 부근하고 그리고 이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들 살피고 있고요. 그래도 우리 부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 관리를 비교적 잘 하고 있는 상태인데 낮은 지역에 혹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그리고 어제 도로가 침수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가 나거나 그러진 않고 일부 가로수가 무너진 데가 있고 도로가 침수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침수된 부분들이 대부분 다 지금 정상적으로 좀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침수 취약 지역의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취약 지역의 주민들의 대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갑자기 이 도로라든지 이 침수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지하에 침수가 되는 부분들을 대비해서 물이 흘러들어지지 않도록 잘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토양이 약한 곳이라든지 또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는 곳들은 잘 살펴서 그런 나무가 좀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미리 좀 시청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주의를 잘 살피시고 공직자들이 24시간 상황을 잘 살피고 시민들과 함께 시를 잘 안전하게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즉시 복구가 필요한 부분을 언제든 시와 상황을 공유해 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용익 부천시장 전화로 연결해서 부천 지역 피해 상황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경기 북부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경기 남부에 비해서는 적은 양이지만 어제부터 연천엔 한때 171mm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등 곳곳에서 200mm에 가까운 폭우가 내렸습니다. 자세한 현장 상황 한번 살펴볼 텐데요. 김호 기자가 의정부 중랑천에 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의정부 중랑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내리던 비는 현재는 그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제 내린 폭우로 보시는 것처럼 중랑천에는 시뻘건 흙탕물이 세차게 흘러가고 있고 다리 난간에는 급류에 휩쓸려 온 나뭇가지와 풀들이 걸쳐져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는 어제 시간당 85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경보가 발령됐었습니다. 지역별 강수량으로는 연천이 183mm를 비롯해 포천 172, 양주 16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비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연천에는 주택 5세대가 물에 잠겨 8명이 긴급히 대피했으며 포천시 소우룹에서는 상가가 침수돼 현재는 복구된 상태입니다. 연천읍 와초리와 도신리에서는 제방이 유실돼 현재 응급 복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곳 중랑천 두치 주차장에서는 급격히 불어난 수위로 미처 피하지 못한 차량 석대가 침수되기도 했었습니다. 도로 통제도 이어졌는데요. 의정부와 서울을 잇는 동부간선도로는 어제 오후 전면 통제됐다. 지금은 군자교와 성수분기점 등 일부 구간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불어난 물로 포천 영평교는 지금도 홍수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한때 수위가 4.5m까지 올라 하천 제방이 견딜 수 있는 계획 홍수 수위인 5.4m까지 불과 1m도 안 되는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2.4m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북한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연천 군남댐 수위도 위험 수위인 40m에 10m가 모자란 30m까지 올랐으며 필승교는 현재 4m로 대피 기준인 2m를 훌쩍 넘겨 여전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현재 경기도 23개 시군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수도권에는 모레까지 최고 300mm의 비가 예보된 상태여서 산사태 위험 지역은 물론 저지대 주민들은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의정부 중랑천에서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네, 의정부 중랑천에서 김호 기자가 현장 상황 전해왔습니다. 다음은 백영현 포천시장 전화 연결해서 피해 상황 알아봅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부터 내린 비로 포천 시내 비 피해는 없었습니까? 예,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뭐 이제 도로 침수된 상황 이런 게 부분적으로 침수된 상황 이외에는 큰 피해는 없었어요. 다행히. 네,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비가 예보되는 상황입니다. 포천시 어떤 대책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네. 일단은 이제 하천이 범람해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주민들께 이제 홍보를 많이 했죠. 이제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한 것에 따라서 이제 많이 홍보하는 부분 그런 것에 역점을 뒀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읍면별로 그 대비 훈련을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마을 방송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홍보를 하죠. 네, 영평교 등에 한때 홍수 경보가 내려졌는데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했는지 주민 안전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단계별로 호우주의보 경보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하면서 그 이제 훈련됐던 그런 바대로 이제 그 매뉴얼대로 재대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휴가 기간이었지만 또 이제 상황이 급박하게 이렇게 호우 경보까지 발령이 돼서 재난 상황실에 가서 이제 점검을 통해서 우리 또 대비를 하게 하고 또 앞으로 며칠간은 계속 호우가 예상이 돼서 그런 곳에 이제부터는 이제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을 텐데 산사태 발생 예상 지역들, 관리되는 지역들 위주로 예찰 활동 강화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 백영현 포천시장과 함께 어제부터 내린 포천 시내 비 피해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가 발생하기 쉽고 또 하천 범람으로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네,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님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집중호우가 내리면 하천도 순식간에 불어날 위험이 있는데요. 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갑자기 하천물이 부는 경우에 뭐 자동차가 침수되는 경우 또 사람이 보행하는 경우에 이런 침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차량의 경우에는 침수가 되는 경우에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들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을 어떻게든 끌고 나가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요. 가급적이면 빨리 차량에서 내리셔서 안전한 곳, 침수가 안 된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제 차량이 일정 부분 침수가 됐을 때 차량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차량에 침수가 된 상황을 바깥에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혹은 또 차량 내부에 고의적으로 물을 일부러 들여서 어느 정도 물이 찬 상황에서 문을 연다면 문이 열릴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너무 당황하지 않고 대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보행 중에 침수가 되는 상황이라면 물이 고인 부분, 그러니까 바닥이 확인되지 않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침수 지역을 피해서 이동하시는 게 가장 좋고 침수가 된 지역을 이동하신다면 물이 고인 부분들 가장자리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시고 또 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맨홀 뚜껑에 탈락되면서 물 밑으로 빠지거나 이런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서 이동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차가 침수된 상황에서는 물이 어느 정도 차면 문이 열릴 수 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직접적인 징후가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혹시라도 본인이 있는 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한 부분들을 확인하셨다면 신속하게 대피를 하시되 대피를 하시는 경우에는 산사태가 토사물들이 흘러내리는
구역, 이제 그 내리는 하방 방향 쪽이 아니라 측면 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산사태의 토사물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시면 본인의 위치 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산 속에 계신 상황에서 이렇게 산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을 맞닥뜨리셨다면 계곡 부분보다는 능선이나 높은 곳 쪽으로 우선 이동을 하시고요. 119에 본인의 위치를 신고하셔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곡의 야영객들은 갑자기 비가 들어차면 당황할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영객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산사태가 발생하면 집중호우로 인해서 강물이나 이런 이 계곡물들이 급격하게 불어나는 상황들도 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갑자기 불어나지 않게, 불어나는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게끔 계곡 가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야영을 하시는 것들은 가급적 삼가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이라면 직접적으로 계곡물이 불어나지 않은 상황이라도 빨리 철수를 하셔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산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계곡을 따라서 토사물들이 흘러내리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서도 빨리 회피를 하시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계곡 바깥쪽, 계곡보다 높은 지대로 이동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산사태 사전 조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산사태 같은 경우는 워낙에 넓은 지역에서 이런 조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쉽게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나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사면에 이를테면 돌멩이라든지 흙들이 흘러내리는 상황들이 눈으로 목격된다거나 혹은 또 나무가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흔들리거나 혹은 또 기울어진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산사태의 전조 증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면이라든지 이 산 비탈에 이를테면 갈라짐, 틈새가 벌어진다거나 갈라짐이 이렇게 눈으로 목격되는 경우, 또 혹은 평상시에는 샘이 솟거나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닌데 갑자기 땅속이라든지 사면에서 물이 솟아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직접적인 어떤 산사태의 징후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한다, 또 목격하셨다라고 한다면 빨리 대피를 하시면서 또 해당 지역의 어떤 위험에 대한 부분을 알리셔야 되기 때문에 신고를 바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 요령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산사태 피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런 부분, 산사태나 이런 집중호우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를 들면 산사태의 재방 사업이나 여러 가지 안전 사업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다만 이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과 같이 급작스럽게 강한 비가 내렸을 경우에는 또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이런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가시지 않는 것들, 또 그리고 산사태가 예상되거나 혹은 또 이런 부분들 위험에 취약한 지구에 사시는 분들은 항상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행동 요령, 또 안전 조치, 또 주변에 안전한 대피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비를 하시는, 국민이 스스로 대비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과 산사태 대처 요령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은 인천시와 LG헬로비전이 연계한 재난 안전 상황 시스템 살펴볼 텐데요. 이 인천시 재난 CCTV를 통해 현재 지역 내 주요 거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밤사이 비가 많이 내린 탓에 도로 상황이 굉장히 걱정입니다. 먼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인천시 부평역 일대 CCTV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비가 그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교통이 완전히 풀리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원활한 상황입니다. 네, 현재 이렇게 차가 계속해서 이동하는 상태 보이고 있고요. 비는 현재 그친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처럼 비가 무릎까지 들어차는 상황은 보이지 않고 있네요. 차들은 상당히 잘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현재 차들이 계속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운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아까 저희가 특보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어디로 이동하실 상황에는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특보 마칩니다. 추가 피해 상황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